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국가공인 급수 3급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한자 지능의 상급 책을 한 번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든 영상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일과 한자를 모두 완벽하게 풀이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3급 시험에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을가 틈가를 할 텐데요. 날일에 뚫을까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인데 이 가자는 여기서 발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날일은 시간이라는 관념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뚫렸다. 내가 일정이 쭉 있는데 한 날이 빕니다. 비어있다. 병으로 비게 하면 병가고요. 쉬려고 하면 휴가가 되겠습니다. 떨어질 거, 자, 클 거자를 잘 보시는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신하 신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신하 신자고요. 지금 보시는 건 거자입니다. 큰 자 모양인데요. 손잡이가 있는 자 모양의 거자가 여기서 발음을 주고 발족이 변형이 되어서 발걸음을 크게 사이를 떨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원거리 이런 식으로 사이와 사이를 벌려놓을 때 쓰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 손수자의 변형자가 이렇게 쓰죠. 뒤에다가 클 거를 집어넣어서 손으로 막다라고 해서 거절하다든지 항거한다든지 결을 항자죠. 항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종하지 않고 맞서 버티는 걸 항거, 대항한다 할 때도 쓰는 겁니다. 자, 클 거자가 들어가면 거되는 거 정리되셨습니다. 칼검자를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있는 한자가 검 발음을 하는 거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 이 검 발음을 첨에서 왔다고 보시고요. 칼도자가 오른쪽에 오면 이렇게 변형을 하죠. 그래서 칼검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호신용으로 가져가는 아주 큰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 칼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스포츠, 검도가 있고요. 긴 칼은 장검이 되겠죠. 흔히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칼은 칼도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수양을 할 때 하는 검술로 썼던 그런 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한자 부딪힐 격, 격할 격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는 한자고요. 물수자가 앞에 부분에 왔고 뒤에 있는 한자가 보통은 노래할 료라고 하는데 노래할 교라고 하는데 많이 보지는 않죠. 여기에서 발음을 줬다고 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물이 소리를 내는 거죠. 부딪혀서 격하게 소리를 낸다라는 뜻인데 조금만 더 제가 파자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흰백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를 놓을 빵자로 좀 볼게요. 그러면 물이 놓아져 있다. 물이 흐르다가 어느 부분에 돌이나 바위에다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쫙 부딪히다라고 해서 격하게 물보라가 치면서 쫙 퍼지는 그런 연상을 하면 더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한다가 입이고 여기에 노을방 이렇게 음량이 퍼져나간다가 오긴 하지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흰백, 흰 물이 여기 물 수 있으니까 하얀 물이 놓아지다, 어디에 부딪히다, 격하게 물보라가 치다. 그래서 격자인데요. 격정 이렇게 얘기하면 격렬한 감정이고 감격하여 울다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고마움이 깊이 느낀다든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 격자가 상당히 읽기, 뜻, 단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발음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자를 보자마자 발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지러질 결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얘는 발음이 이 깍지결이라는 한자에서 주는데요. 옛날에 활을 쏠 때 손에다가 우리 바느질할 때 골무 끼듯이 깍지를 꼈다고 합니다. 장구는 씩씩한 장군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그릇 이렇게 입구가 있고 아가리가 조금 하면서 두툼한 이렇게 생긴 항아리를 그린 한자가 바로 장군부의 원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그릇 모양의 깍지 결자를 써서 얘는 터지다라는 깍지를 끼려면 구멍이 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그릇이 터졌다, 그릇이 깨졌다, 완벽하지 못하다, 어디가 모자라다 이런 거를 이지러지다 이 말은 조금 쉽게 하면 모자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모자라다. 어디가 잘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보십시오. 결근, 부지런할 근자를 집어넣어서 근무해야 되는 날 안 오는 거. 모자라다, 빠지다 이런 뜻이고 결격. 어떤 규격에 맞게 딱 필요한 자격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도 어디가 빠져나가다, 모자라다 해서 이지라지겨는 모자라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 한 구퉁이가 터지고 깨진다는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경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발음을 정확히 주는 형성자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경자 하시고 사람의 머리가 갸우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뒤에 있는 한자가 머리 혈자입니다. 머리를 기울여 있는 모습인데 경극, 경향 어느 이렇게 경국지색이라고 할 때 나라를 기울이다,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미인을 경국지색할 때 그 경국이고요. 경향이라는 말은 내가 한쪽 형세,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것을 경향이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단어죠. 기울경자는 발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계기자를 한번 볼까요? 기계개 형틀개 뒤에 있는 한자가 개 발음이 와서 개 발음하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얘는 원래 기계개가 아니라 형틀개였습니다. 보통 훈음이요. 이렇게 기계개, 형틀개 두 개 나오면 첫 번째 걸 외우는 것을 권합니다. 여유가 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들도 외우시지만 이 단체에서 기본으로 1등 훈음으로 치는 게 첫 번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계개자를 첫 번째 치고요. 형틀개라는 표현에서 한자가 오는데 이 경계개자가 바로 형틀인데 옛날 죄인을 이렇게 좀 칼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들고 나무 형틀에 놓고 이제 손에 들고 뭔가 조금 무서운 분위기를 조절하면서 형틀에다 가두어서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에다가 쓰는 칼, 목칼이 있다든지, 뭐 주리를 틀 때 앉아있는 그런 형틀이 있다든지 해서 죄인들한테 벌 줄 때 쓰는 나무 형틀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 고문할 때 썼던 그런 형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막 중국에서 사지를 막 찢어서 죽이는 그런 형틀도 있고 정말 잔인한 형틀들이 많죠. 그것들을 처음에 만들 때는 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계화저처럼 기계가 나중에 이제 뭐 그런 형틀개가 기계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기계개로 바꾼 건데 진짜는 죄인을 벌 주려고 만든 형틀에서 온 한자라는 거. 여기 기계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릇기를 쓰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릇 따위의 그런 그릇이고요. 여기에 기계 기자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하게 일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걸 기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엔진으로 돌아가게 되고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는 진짜 그때 기계는 다 이걸 쓰고요. 이거는 그릇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 그릇, 기구 따위를 통틀어서 다 기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이 기계를 많이 쓰죠. 대롱관 주관할까를 좀 볼게요. 대나무에다가 아래에다가 관 발음을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인데요. 대표 운음을 대롱관이라고 했지만 진짜는 근데 이렇게 많이 씁니다. 주관할관으로 많이 쓰고요. 대롱관이 유래기 때문에 대나무가 그대로 들어갔고 벼슬 관자입니다. 특히 관청에서 피리를 부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관념이나 명령을 할 때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사용하는 악기지만 사용하는 명령 용어로 썼던 것들이 이제 대나무로 관으로 된 피리들이어서 피리 대롱이라고 할 때 쓰는 관자예요. 그래서 그 피리들을 관청에서 쓰는 피리를 잘 관리해야 되고 아무나 불어제 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관청에서 주관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보관하다, 혈관이다. 진짜로 어디 뭐 콘서트를 하는데 어디 주관이다. 이렇게 쓸 때도 이 관제를 씁니다. 그래서 주관하다는 뜻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쉽게 외우면 대롱관이죠. 대나무 관. 관악기 할 때도 씁니다. 버섯균은 풀초에다가 뒤에다가 곶집 균이라고 해서 곶집이 창고지요. 볕단을 해서 따뜻하게 나무를 이렇게 쌓아놨더니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균이 나타난 겁니다. 이 곶집이 둥글게 곡식을 저장했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창고에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나는데 그것은 균 제품으로 생각해서 우리 버섯인데 균 종류의 균 종류, 뭔가를 좀 온도와 습도를 맞추면 나오는 균, 세균이라고 한다든지 살균이라고 한다든지 많이 쓰는 균자죠. 따뜻하게 곶집을 뭔가 에워쌌더니, 한자에서 큰 네모는 에워싸다예요. 썼더니 이렇게 풀 같은 게 나왔다. 그게 버섯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도끼 근자는요, 도끼 모양입니다. 도끼 모양 그대로 그리면 되고요. 이렇게 도끼 모양이고, 나중에 무게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량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흔히 고기 요즘 살 때 600g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고기 한 근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좀 많죠. 아까 봤던 기계기회의 또 기자인데요. 나무목에다가 뒤에 몇 기라는 한자를 써서 기 발음을 갖고 왔고요. 옛날에 기계라 치면 배틀이 제일 유명했기 때문에 배틀기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했던 기계, 기종이라고 해서 기계의 종류들을 또 기종이라고 하죠. 배틀기와 기계기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뇌내 갈게요. 자, 앞에 달월이 오게 되면 한자에서는 신체를 나타나는 부수 고기육자의 변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기육자 역할을 하는데 모양이 달월처럼 생겼다고 해서 육달월이라고 부르죠. 육달월. 이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외우십시오. 사람의 신체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 배우시는 한자도 사람의 신체의 뇌를 뜻하는데, 그럼 사람 신체 모양을 집어넣습니다. 뇌천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어디에요? 정수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의 제일 중요한 뇌다. 그래서 두뇌 머리 두자를 쓰고요. 뇌염. 이 머리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뇌염인데 상당히 뇌염증 걸리면 큰일이죠.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뇌죠. 사람 신체 뜻하는 부수에 사람 머리 정수리에 피가 흐르고 있다, 뇌물처럼 피가 잘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이 뇌처를 머리카락처럼 보셔도 되죠. 논답은 정말 쉬어가는 코너 같습니다. 밭에다가 뭐를요? 물을 많이 댔더니 뭘로 변해버렸어요? 논으로 됐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좀 농사를 지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한 날은 고추 농사를 지시고 또 한 해 지나면 그 고추 농사 졌던 그 그 밭이 논으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아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땅을 그렇게 일궈야 된다고 하시면서 바꾸는데, 물만 빼면 밭이 되고 물 집어넣으면 논이 되고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물이 있으면 논입니다. 전답. 그러면 천수답. 이런 식으로 빗물에 의해서 벼를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논을 또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독독으로 갈게요. 위에 부분에 있는 한자는 날생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는 어미모로 쓰는데 보통은 하지마라는 말모로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위에는 그대로 쓰되 아랫부분을 어미모가 아니라 이렇게 점을 연결한 한자로 같이 쓴다는 겁니다. 보통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쓴 이자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독독자도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뭐뭐 하지 마라고 해야 해석이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태어난 식물을 아무렇게나 캐서 먹으면 안 돼.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독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함부로 먹지 말아야 되는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끼, 해독, 독사 이런 말 할 때 쓰면 되겠지요. 앞에다가 고기육, 사람 신체를 나타나지만 진짜 고기를 나타내는 한자로 쓰기도 합니다. 돼지시라는 말을 써서 돼지고기라고 해서 돼지 돈자인데요. 돼지를 기르는 직업을 양돈이라고 한다든지 돼지고기를 돈육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돼지고기 이렇게 부수를 그대로 결합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쉽죠? 구리동은 더 쉽습니다. 쇠과, 자, 쇠금이 들어가면 금속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금이냐, 은이냐, 구리냐, 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쇠금이 금속이라는 뜻을 주고, 금이랑 색깔이 같은 구리입니다. 보통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신 분들이, 또는 금메달 따신 분들이, 특히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 금메달을 입에다 이렇게 해서 깨물어 보는 포즈로 사진을 많이 찍죠. 금은 말랑말랑해서 이자국이 나고 구리는 아무리 해도 이자국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깨물어 본다고 하는데요. 쇠금
빨금에 자 금과 색깔이 같지만 성분은 다른 구리입니다. 동전 만들 때 쓰고요. 동상이라 해서 구리로 만든 사람 모양 형상 있지요. 동상. 양식약은요, 쌀이에요. 우리가 먹는 양식 쌀에다가 얼만큼 먹을 것인지 헤아릴 양인데 요즘엔 옛날처럼 쌀을 먹지 않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80kg 엄청 뭐 한 달이면 뚝딱뚝딱 먹는데 요즘은 1년에 80kg 먹을까요? 양식량 이렇게 얼마나 먹을 건지를 헤아린다 해서 헤아릴 양을 집어넣으면 쌀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먹을 곡식들을 다 생존 위에 먹는 걸 식량이고 곡식곡을 씌어서 양식으로 먹는 모든 곡식이니까 뭐 쌀, 보리, 수수 다 들어가겠지요.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요. 먼저 별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얼른 꼭 아시고 한글부터가 어렵습니다. 이따따 연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연결. 자, 연결하다를 어떻게 한번 한자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데 발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옆에 부분이 어려운데요. 한자를 찾아보면 시를 꿰어놓은 모습입니다. 바늘귀에다가 시를 꿰어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귀는 바늘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서 근데 바늘귀로 저는 해석을 할게요. 자, 근데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 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실을 껴야 바느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늘귀를 뜻하는 말이어서 연결시킨답니다. 배틀 짤 때 배틀 귀에다가 실을 계속해서 이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연합하다 그러면 연결시켜서 합하는 거고요. 관련되다 할 때 관자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문에다가 실을 끼워놨습니다. 이게 바로 빗장입니다. 빗장에다가 실을 끼워서 손잡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사물의 관련이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서로 연관이 돼요.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실로 꿰듯이 연결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관련이라고 하죠. 이따을 연자 일단 한글이 어렵고요. 연결로 외우시면 좋겠고 그 바늘귀에다가 실 꿰는 모습으로 외우시면 편하겠습니다. 필순이 좀 특이한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는 니은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 쓰시고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불박을 좀 보죠. 박 발음을 아랫부분이 전체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보시면 넓을 부가 여기서 박 발음 하는데 비음만 같지만 좀 비슷한 발음으로 부나 박 발음을 계속 할 겁니다. 이 넓을 부자 들어가면 그래서 풀이 얇게 풀이 이 물 바닥에 있는 풀이 보일 정도로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얕게 옅게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한자인데요. 두텁다의 반대말입니다. 예를 들면 반대말을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두터울 후자가 반대말이 되는데요. 두터울 후자의 반대말이 얇답니다. 박복하다 그러면 복이 없다. 각박하다 이것 정도도 뭔가가 좀 모질고 박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얇다. 미인방명이라고 해서 미인이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얇을 박은 두텁다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풀이 아주 자 보일 정도로 옅은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터럭발 같은 경우는요. 앞에 부분이 터럭을 상징하는 진짜 한자고요. 뒤에가 발이라는 발음을 오는데요. 정말 재밌는 발음이 하나 있어요. 개 달아날 발인데요. 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견을 쓰시고 개가 열심히 다른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를 이렇게 한 대를 툭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 좀 바꾸면 이렇게 툭 때려요. 그러면 개가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 모습에서 개가 도망간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쓰는 한자라고 하네요. 지어낸 말인 것 같긴 한데 정말 유래가 좀 비슷하고요. 개가 달아나다 해서 얘가 들어가면 개하고 달아난 것보다 발 발음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보시면 손수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이것도 뺄발이잖아요. 그래서 발 발음을 한다는 게 중요해서 제가 알려드렸고 가발이다 그러면 거짓가니까 거짓 터럭이고요. 남발이다 그러면 머리가 뭐 헝클어지듯이 난리가 난 거죠. 어지러울란 삭발이다 그러면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죠. 그래서 머리하고 관계된 한자입니다. 무리배자 보시면 안일비가 배 발음했기 때문에 읽기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조금 아는 체 하시고 비로 읽으면 다 오답률이 있는 한자고요. 수레가 줄지어서 쫙쫙 있는 거 앞줄, 옆줄, 쫙쫙쫙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렸다고 보시지 뭐 안일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줄 서 있는 수레의 행렬을 좀 그림으로 연상하시고요.
많이 있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먼저 나보다 앞에 가신 분, 나와 같이 가는 분, 나의 뒤에 뭐 후배 이럴 때 쓰는 배자가 되겠어요. 비가 아니라 배예요. 번성할 뻔도 발음을 어려워합니다. 발음이 딱히 없어요. 왜냐면 민첩할 민자에 시를 집어넣어서 시를 뭔가를 만드는데 많은 색시를 매달아 놓는데 많이 있어요. 색실이 민첩할 정도로 뭔가 시를 묶어서 놨는데 아주 많아요. 그래서 색실이 여러 가지 매달아 놓아서 많이 있다. 많다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번성하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많다의 의미를 약간 연상하시고 외우셔가지고 번영하다, 번창하다. 참 좋은 말입니다. 아주 많다라는 뜻이니까요. 배복자를 보시면 앞에 신체를 뜻하는 단어를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한자 복자 집어넣어서 어디 걸어가다 복자죠. 그래서 이 발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가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배가 어떻게 걸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배가 불렀다가 쫄아들었다를 갔다가 왔다가로 조금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배, 그 부분을 복부, 배가 비어 있으면 공복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로 복자 발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죠, 이거는. 가루분도 상당히 쉽습니다. 쌀을 계속 나누면 뭐가 됩니까? 분쇄기로 가루가 되죠. 그래서 우유를 계속 가루처럼 만들어 버리면 분유가 되고, 꽃가루 할 때 화분, 이렇게 꽃가루를 또 화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칠 뿔에서 아니 불자인데 일단 떨치다를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떨치다라는 말은 손으로 뭔가를 털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털어버린다. 내 손에서 없애버린다. 내 손에서 떨구어 버린다. 그랬다구나. 아니 불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 같을 때 이렇게 넘쳐버리고 이렇게 좀 버려버려요. 내 손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기꺼이 뭐 내가 내야 될 거라면 돈을 내는 걸 지불하다든지, 먼저 내면 선불, 뒤에 내면 완전히 내면 완불, 뒤에 내면 후불, 이러면서 돈을 완전하게 내가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 아니 불자 자체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화살 중에서 상당히 좋은 화살이 곧고 멀리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이 화살은 이게 활공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화살은 별로 튼튼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떼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잘 쓰지 못하는 화살 같아. 그래서 버려버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버리다, 떨치다는 버려버리다. 나물 소자 한번 보겠습니다. 풀초에다가 뒤에 트윗을 집어넣어서 풀이 트여 있다는 말은 듬성듬성 아이가 이렇게 발로 차듯이 듬성듬성 뭐가 있는 거예요. 집 앞에 텃밭에 듬성듬성 발걸음 가는 곳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풀들, 나물들, 야채들, 채소들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텃밭에 있었죠. 어릴 적에 엄마랑 이렇게 밭에서 얼른 상추 따다가 된장이랑 밥 싸서 먹었던 거, 아무 반찬이 없었음에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기 없으고 그냥 상추 씻어다가 된장 넣고 밥 하얀색 올려놓고 그냥 먹어도 그렇게 된장 하나만 있어도 맛있었던, 야채가 맛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엄마가 맛있게 먹으니까 뭐 옆에서 따라 먹고 정말 맛있던 기억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듬성듬성, 제가 왜 듬성듬성 않으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발족자예요. 발족. 그래서 발 모양,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흐를류, 물 주면서 이렇게 가꾸는 야채, 나물, 채소, 소반.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했던 그렇게 바로 소반이죠. 풀 변변치 못한 음식이죠. 이글 쓱자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점 4개 오는 것은요, 다 불을 상징합니다. 자, 불화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죠. 불화의 획순이 4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아래로 오면 변형을 하고요. 누구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누구 숫자 위에는 원래 솥단지 모양을 본뜬 한자예요. 솥, 삶는 솥이요. 그래서 솥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불에다가 끓인다. 그래서 뭐 한다? 익히고 있다. 해서 원래 불에다 익히다입니다. 그런데 이 익히다를 익숙하게 뭔가 내가 공부해서 익혔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히다, 불에 익히다가 있고 열심히 공부로 익히다로 두 가지로 쓴다는 거 참고해야 알아두시고요. 숙면하다, 잠이 깊이 들었다, 익숙할 때까지 쑥 들었다는 거고 조숙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빨리 발달하는 거고 숙달되다 그러면 익숙할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조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아 얘는 뭔가 익히다가 있고 이렇게 숙달되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뭔가 잘 빨리 배웠다는 뜻도 있구나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계란 같은 거 후라이 다 익히면 완숙이고 반절 익히면 반숙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숙자예요. 순행할 순자 같은 경우는 시험시험 갈착이라는 부수가 보통 책받침으로 많이 아시죠? 걸어가다가 중요하고요. 착자라는 말은 나중에 이 걸어가다 착자가 뭘로만 쓰죠? 이렇게 어떤 한자를 뭐 하고 있어요? 받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착자는 항상 받침 역할을 해라고 해서 착받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착받침을 계속 발음하다 보면 발음이 어떻게 나와요? 착받침, 책받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책받침이라고 발음하지만 진짜는 착받침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수 이야기 잠깐 했고요. 왜 했냐면 더 중요한 건 이 책받침이 들어가면 모두 움직이다라는 한자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움직이다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경의선당에 있는 부수 강의도 좀 들으시면 이렇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움직이다. 내천입니다. 큰 강가 위주로 임금이 움직입니다. 순행하시고 돕니다. 순찰을 돕니다. 술라, 술래, 순행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라고 합니다. 통일신라에서 진흥왕의 순수비 이런 말도 순행하면서 임금이 직접 돌면서 이렇게 꽂았던 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돌순 옛날에 순찰 돌다 이럴 때도 이 순자고요. 큰 강가 위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한자 부수가 중요해요. 앞에다가 밥식을 쓰고요. 뒤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줄이라. 내가 밥을 못 먹었다. 못 먹어서 죽으면 아사. 못 먹어서 굶주리면 줄일 기를 써서 기야라고 합니다. 물가의 자 보시면 몰스에다가 뒷부분이 언덕 모양을 써서 물이 언덕 옆에 있는 건데요. 단어가 이렇게 생애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언덕이라는 뜻만 아셔도 되는데 단어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애라는 말 할 때 애자에도 생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만들어지는 모양은 물가에 때문에 물가 모양만 많이 쓰지만 물가 그러면 애안이라고 해서 물가와 언덕을 뜻하는 말인데 많이 쓰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생애입니다. 생애 애자예요. 이때는 물이 흘러가듯이 쭉 흘려 보낸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쓴다고 하네요. 나변자를 보시면 쇠금이 들어가면 금속 역할 중에 하나고요. 늪지대에서 발견된 나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왜냐면 어차피 발음 역할도 하지만 늪년을 외우셔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쓴 한자예요. 지금 방금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래서 늪년은 이렇게 쓴다는 거. 아연이라든지 흑연연이라는 뜻이 있어서 연필할 때도 씁니다. 지금은 뭐 연필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편련, 멀리 흐를 연자는 이 편련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쓰시기가 힘들고 발음이 분명히 좀 안다 싶으면 호랑이인 동방인으로 많이 아시는데 인 발음이 연이 됐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바뀌었습니다. 물수하고 결합하면서 연 발음을 한 것 같고요. 연기자라든지 강연한다든지 공연한다든지 특히 공연이라는 말로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펼치다, 물이 이렇게 펴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인데 물이 퍼져나가듯이 자기의 끼를 펼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연기, 강연, 공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호랑이 인자가 그닥 이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 않고 발음만 주는데요. 발음도 그대로 인 발음을 하지 않고 연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원래 물이 멀리 흘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쭉 펼쳐나간다는 뜻인데 손으로 뭔가를 잡았는데 쭉 흘러버리는 모습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나오는데 이건 파자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제가 깊이 하지 않고요. 인 발음이 연됐습니다. 물이 퍼져나갑니다. 물이 퍼져나가듯이 많은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기, 강연, 공연, 연기자 할 때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날카로울 예자는 쇠. 자, 금속을 뜻하는 부스에다가 뒤에 원래 무딘 칼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요. 그렇죠. 쉽죠, 이럴 때는. 그래서 예민하다, 예리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뭐 좀 날카롭다, 날이 서 있다, 뾰족하다 이런 말 할 때 리자가 날카로울 리자예요. 이로울 리가 아니라 원래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래서 날카롭다는 거 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달월이 아래로 와도 옆으로 와도 사람을 신체를 뜻하는 육달월입니다.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스 꼭 공부하십시오. 신체를 뜻하는 부스에다가 위에 쓰는데 보통 위장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위 내시경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를 이렇게 그린 한자래요. 밭전자는 이렇게 위장 모양을 이렇게 우리 위장을 그린 거라고 외우시면 그림처럼 되시면 좋겠습니다. 좀 밭점만 보이시면 밭에서 난 곡식들을 소화시키는 것이 어디냐 위장이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위장, 위염, 위암 뭐 많이 쓰는 단어죠. 직해위자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단일행자를 쓰고 가운데다가 가죽이자를 집어넣습니다. 가죽위가 발음을 하고요. 보통 가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가죽은 정말 고급진 최고의 고급 가죽이에요. 어때요? 도둑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일행 어디를 가나 돌아다니면서도 얘를 지켜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킨다는 말에서 인공위성 할 때라든지 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지켜야 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정말 양쪽이 쫙 지키고 있죠? 섞일잡자는요. 아래가 자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오드의 변형입니다. 오드고요. 아래다가 나무목하고 새추인데 나무에 새들이 앉았는데 꼭 뭐 하냐면 새들이 나무에다가 옷 입혀준 것처럼 보입니다. 새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알록달록 예쁜 새들이 다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새들이 많이 섞여 앉아 있다라는 말에서 쓰는 건데요. 잡고 찹지 이런 말로 쓰는 한자입니다. 여러 곡식을 섞었다든지 여러 가지를 기록했다든지 이 오드자의 변형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칠정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자축거릴 척 발을정을 뜻하는데요. 자축거리다라는 말을 보통 두인변을 하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두인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변은 왼쪽에 오는 부수들만 붙이는 말이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연쪽으로 오는데 두 개가 있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붙인 말이고 두인 사람이라고 관계된 게 아니고요. 얘는 걸어가다라는 뜻인데 원래 걸어갈 때 우리가 단일행을 쓰죠. 단일행자에서 한쪽 부분만 썼기 때문에 잘 걷지 못할 거라고 해서 조금씩 쩔룩거리면서 걸을 때를 자축거리다고 합니다. 결론은 걸어다니다라고만 해석하셔도 됩니다. 뭘로요? 걸어다니다로 하시면 돼요. 걸어다니다. 그러면 걸어다니다가 발을정 바르게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서 쳐서 복종시키면 정복, 멀리까지 가서 치면 원정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쭉 이렇게 서아시아와 인도까지 정복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정자로 하시면 되겠어요. 빛일조, 비출조 다 써도 되는데 훈음이 이렇게 다 할 때는 첫 번째를 외우는 걸 권한다고 했고 다 되시면 다 하시면 좋은데요. 위에 있는 단자가 햇볕이 밝다라는 뜻인데 불을 더 밝혔습니다. 햇볕이 들어와서 거실이 밝은데 불빛 조명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집이 환해지겠죠. 아주 환하다인데 해가 지는 것을 우리가 낙조라고 하죠. 참 석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진짜로 조명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빛줄 조자입니다. 이 앞에 밝을 소도 상당히 많이 쓰는 한자인데 불화를 받쳐서 발음이 조가 되고 조명할 때 조자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수조는 물이에요. 밀물썰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밀물썰물 조시면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조수 그게 아니라요. 물수로 보시면서 뜻을 딱 유추하는 겁니다. 아침에 밀려오는 물. 조류 그러면 밀물과 썰물로 만들어지는 바닷물의 흐름이죠. 그럼 만조 그러면 밀물로 인해서 물이 다 찬 상태죠.
연모찌입니다. 모찌. 자, 연자를 빼면 모찌고 같이 붙여야 연모찌가 되는데요. 물이 차 있는 곳이고 어조사 야자는 땅지의 생략형으로 보시면 돼요. 땅이었는데 물이 차 있는데 거기는 연못이구나 해서 연꽃이 있는 연못이면 연지, 물이 많이 있으면 저수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짤찍자 같은 경우는 실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가 조금 이게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찾아보는데 컴퓨터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발음이 차륵 시나 치 발음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음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직자로 바뀌죠. 얘는 시 발음이 있고 치 발음도 정말 있고요. 직 발음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다가 실사를 쓰고 뒤에다가 차륵 시를 써서 뱉을 시를 짜는 소리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짤 직자가 발음 하나 실로 짜다라는 뜻으로 하죠. 아주 비싼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귀를 들어가면 벼슬 직자로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때도 벼슬 직, 말씀만 들어가면 알식 이런 식으로 뜰 때 얘 발음이 직이나 식 발음이 있구나를 일단 익숙하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찍조 뭔가를 짜는 거고요. 조직 실 짜듯이 많이 뭔가를 얽혀서 만든 것을 또 조직이라고 하죠. 주춧돌 초는 돌석에다가 초나라 초를 집어넣어서 발음만 하는데요. 처음 뭔가 건물을 지을 때 기본이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초석을 쌓다 이러면 사물의 기초라는 말을 쓰고, 기초라는 말 할 때 자체도 완전히 사물 이루는 바탕할 때 쓰고, 쓰기 문제로 기초를 쓰시오 할 때 꼭 나와야 되죠. 초나라 초로 유명하긴 하지만 돌석만 집어넣으면 돼요. 적실침은 뒤에는 자체가 침범할 침인데 여기선 침범이라기보단 뭐 그냥 발음 역할을 하는 거고 물로 적셨다고요. 진짜 나중에 침범할 침은 사람이 이게 손 모양이에요. 손에다가 무기 들고 침범하여 오나 그래서 침범할 침을 나중에 이렇게 쓰죠. 얘 혼자 쓸 때는 발음 역할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슬탑 같은 경우는 물로 씻는데요. 누가요? 새 깃털 예쁜 꿩이 자기 몸을 싹싹 이렇게 씻는다고 합니다. 뭐 새들이 엄청 목욕하는 건 아닌데 표현이 그런 것 같고요. 예쁜 꿩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고 우리 정말 많이 씁니다. 세탁기 많이 쓰는 세탁이에요. 탄알탄을 보시면 앞에다가 활궁 집어넣고 뒤에다가 헛단인데 옛날에 무기는 활이잖아요. 화살촉이 하나씩 퍽퍽퍽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시를 튕겨서 활을 하나씩. 근데 그게 나중에 싸움을 할 때 활이 나가듯이 뭘로 나가요? 요즘은 탄알이 탁탁탁 나간다 해서 탄알탄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탄환, 폭탄 이럴 때 쓰는 탄자입니다. 단 발음이 탄 됐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양태. 자, 능할능자 보시고 마음심인데요.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이 내가 뭔가를 꿈틀꿈틀 표현하고 있다. 내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느릴 때가 있죠. 맨날 찡그리는 얼굴과 좀 툴툴거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좀 마음 상태가 그렇게 곱지는 못하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걸 태도, 자태라고 합니다. 이 모양태를 보실 때 많이 헷갈리는 한자 중에 하나가 혼동하시는 게 위에는 다 똑같은데 아래를 점 4개로 쓰면 많이 혼동해요. 이거는 뭐예요? 곰웅자예요. 곰이 어떤 뭐 지푸라기 같은 거 깔려 있는데 쫙 앉아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해서 마음심이고 구분하셔야겠죠? 물갈래판은 물수에다가 물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이 여기로 막 퍼지는 모습. 그래서 물이 갈라지듯이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퍼져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게 당파고 이제 자기들의 모임 단체겠죠. 파벌도 특별한 임무 서로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여러 갈래로 있을 때 또 파벌이라고 한다든지 물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것만 쓰면 물 갈라지는 모양인데 흐를비라고도 합니다. 정확히 뭐 쓰지는 않는데 발음 역할을 하지도 않고 그래도 좀 아시면 좋겠으니까 흐를비. 자, 판목판은 나무 조각인데요. 나무를 좀 그려보면 나무가 이렇게 통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나무 반절로 뚝 잘라서 이렇게 뚝 자른 오른쪽 조각을 조각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왼쪽 조각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 조각은 조각장이라고 합니다.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조각 편자에다가 반대편 보돌보돌 납작한 부분에다가 글씨를 새깁니다. 그 판에다 글씨를 새기는 작업, 그림을 그리면 판화, 새겼던 것들을 더 이상 인쇄를 안 하게 되면 절판. 근데 출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허파패를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슬갑불인데 지금 딱 보시면 이게 또 이건 해서체에서 잘못 나왔는데, 슬갑불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딱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건 저자 시자고요. 여기도 속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진짜로는 앞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는 게 진짜 허파패입니다. 슬갑이라는 것은 무릎 쓸자를 써서 무릎을 덮는, 그런 무릎까지 덮는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덮고 있다라고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발음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슬갑을 막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뭔가 덮고 있는 갑옷처럼, 우리 다로리 앞에 오면 신체라고 했죠. 우리 신체의 장기를 덮고 있는 게 허파입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장기를 다 앞에 허파가 덮고 있죠. 그래서 그 허파에 병 생기면 폐병이고요, 폐렴이고요. 이럴 때 쓰면 되겠어요. 태보포자 같은 경우는 사람 신체 뜻하는 걸 쓰고 쌀포인데요. 이거 자체가 뭔가 포장하다고, 아래에 있는 한자 이 부분은 몸기자의 변형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을 뭐 이렇게 보자기나 이불 같은 거로 푹 싸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싸고 있는 행위, 임신한 행위인데요. 그래서 태보라는 말은 태아 보자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세포를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보포, 동포라든지 세포라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에 뭔가 싸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신체가 신체를 싸고 있는 행위, 아이를 갖고 있는 모습. 목강차는 사람 머리 밑에 있는 목 모양이에요. 우리 넥이라고 하는 이 목이요. 그런데 이 목이 나중에 조항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조목조목 어떻게 따지다라는 조항으로, 진짜 사람 신체 목의 그림을 그렸다가 조항으로 바뀌는데요. 목덜미가 조항으로 바뀌어서 조목조목의 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 조항 이런 말로 남아버렸습니다. 원래는 진짜 우리 목 모양입니다. 배양을 보시면 배주에다가 뒤에 있는 항자 발음을 해서, 이것도 우리 사람 머리 밑에 있는 목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항이 발음만 줘서 배양입니다. 이 항자는 상당히 항 발음만 정직하게 하는데요. 손수를 집어넣으면 뭐죠? 겨룰항 이럴 때도 항 발음을 합니다. 겨루다 이럴 때 쓰는 항자예요. 항 발음을 좀 외우시면 이건 좀 편하죠. 그래서 배 속력이면 항속, 배가 안 오면 결항. 항구항은 물을 띄운 거리라고 해서 항구입니다. 항구, 공항.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죠. 그래서 항구가 크니까 비행기, 공항할 때 써 항구항, 공항 항자가 두 개 다 쓰고 있는 한자예요. 험할험자. 자, 첫 번째 배울 때 우리가 이 한자가 검 발음을 한다고 했었는데, 검자가 훨씬 많고요. 험자가 몇 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험만 외우고 나머지 다 검하면 되겠죠. 자, 험할험인데 언덕이 험합니다. 험자 하나 더 하시면 말마 쓴 거 있죠. 그래서 말마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를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시험 험자가 되죠. 그래서 험 발음 이렇게 두 개 외우시고 나머지 검이라 하시면 돼요. 험하고 나쁘다 하면 험악하다. 보험이다. 험할 때 지킬 보호다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보험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줄연자 보시면 실사에다가 거무련 써서 검은빛 나는 줄인데요. 특히 줄로 된 악기, 현악기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피리 부는 것과 줄로 된 악기를 같이 연주하면 관현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기 이름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들으면 너무 상식용어죠. 고리환자 꼭 외우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고리환 정말 중요하고요. 앞에 부분에다가 구수록을 집어넣고 뒤에다가 둥글환을 집어넣어서 환 발음이 드레로 환되는데요. 구슬이 고리, 구슬 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옷고리 이렇게 둘레. 자,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주위에 직장이라는, 학교라는, 사회라는, 모임이라는, 운동이라는 뭐 여러 가지 가정 형광 이런 게 다 연결이 이렇게 돼야 나를 지탱하는 어떤 배경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지처럼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나의
환경이다. 이 직영정자가 땅이니까요. 그럼 화환은 꽃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또 화환이라고 하죠. 알환자는 기울축자를 반대로 쓴 한자다 해서 몸을 둥글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뜻이 원뜻이지만 알약들 알 동글동글하게 만든 약을 환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오다시피. 그래서 환약이 9개 있다. 환약을 티를 내야 돼. 동그란 환약.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환약이 몇 개라고요? 9개. 자, 똑같아요. 탄환. 총에다 놓는 탄환이 9개.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모양이 잘 안 외워지니까요. 자, 글 획자는 그림 화자인데요. 그림을 그릴 도화지가 없습니다. 나무나 판에다가 벽에다가 땅에다가 날카로운 도굴 칼 같은 것만 들고 슉슉슉 그립니다. 계획하다, 획기적이다. 뭔가 그어서 남겨놓는 행위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한자인데 글 획자 이 앞에를 이렇게 써도 글 획이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 획자. 마지막 자입니다. 휘두를 휘.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휘두를 휘. 정말 시험 잘 나오고요. 왜냐하면 발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 군사군자 들어가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군대를 손으로만 휘두르면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군대의 지휘자입니다. 대장이에요. 발휘하다. 그래서 손만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군대에서. 그 말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자 급수 국가공인 3급 1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